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FDA에서 특별한 건의 재료가 하나 등장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리보캄넬리주마 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 대두되고 있는 옵디버 여보이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장단점이 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HLB와 별개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을 바로 HLB 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날에 나왔던 아티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다지 그렇게 확산돼서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부분이지만 자, 이것이 이슈가 될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단계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옵디보 여보이하고 키투루다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 건과 관련된 이 옵디보 측이나 그 키투르다 쪽이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 건의 재료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PD1 항암제의 위식도암의 제한을 권고하는 그런 건의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면역항암제죠. 면역항암제인데 이제 면역항암제 뭐 종류라고 한다면은 PD1 그리고 PDL1 막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PDL1 억제제 쪽은 이제 인핀지나 뭐 티센트릭 그리고 이 PD1 쪽은 여보이 옵디버 여보이 있죠. 그리고 히트루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또 그 리보 캄넬리주맙의 그 캄넬리주맙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PD1 항암제의 위식도암 제한 권고라 하면은 이쪽은 타격이 없고 이쪽이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옵디보와 키투루다에 대해서 위식도암 관련해서 적응증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가 실렸거든요. 여기에는 뭐 직접적으로 리보 캄넬리주맙, 특히 그 캄넬리주맙에 대한 이야기는 실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그럼 이거 옵디보 여보이 측은 타격을 받아서 좋은데 근데 이 피리원 항암제건이라고 한다면 이 캄넬리주맙도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제목을 좀 보시다시피 위암하고 식도암에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암이나 식도암 제한 관련해서 역시 옵티보 측이 좀 타격을 받고 그죠? 네, 그리고 키투루다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옵티보 측 경쟁 대상자인 이제 옵티보 측이 이런 제한 권고를 받은 것은 리버 캄넬리주맙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불리한 점은 없느냐?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리버 캄넬리주맙은 간암입니다. 간암. 그죠? 네, 간암이기 때문에 위식도암 제한 권고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옵티버 여보이의 그 간암 쪽 이번에 그 승인을 요청한 그 건도 간암 쪽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쌤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쌤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리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HR 수치가 한 0.5%대에 있죠. 네, 0.5 수치에 있어요. 근데 옵티보 같은 경우는 간신히 턱걸이를 해서 0.79죠. 수치가. 요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0.54죠. HLB 리보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HR이 0.54. 그죠? 네, 그리고
자,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HR이 중간에 나오죠. 0.79예요. 0.79.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옵티보 여보이가 개선이 여러 가지 수치가 됐다고 하지만은 이 HR, 즉 이제 부작용권을 나타내는 이 HR이 수치가 아주 안 좋죠. 간신히 턱걸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작용 면에서 수치값이 안 좋은 옵티보 여보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암 식도암에서 PD-1 항암제 제한을 받은 것은 그만큼 이 간암에서도 HR급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부작용권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부작용권 때문에 FDA에서는 옵티보에 대해서 PD-1 항암제 위식도암 제한 권고권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옵티보 여보이 측이 이번에 승인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이 부작용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캄넬리 측면에서는 OS 같은 경우가 23.8개월로 최장인 강점에다가 HR이 0.54 값인 이런 그 부작용이 적은 이런 이점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D-1 항암제 위식도암 제한 권고권에 대한 나온 이 아티클은 옵티보 측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리보캄넬리주맙은 타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간 같은 경우는 간 기능 보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간 기능 보존이 결국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옵티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리보캄넬리주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리보캄넬리주맙이 훨씬 유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간암 같은 경우는요. 위암 식도암과 다르게 PD-1 약제 효능이 PD-L1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간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나 식도암권하고는 좀 별개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PD-L1하고 PD-L1하고 PD-1이 있어요. 네, 그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기는 하지만 단백질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버벨지에서 옵티보 측을 약간 옹호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식도암 제한 권고의 아티클 이거는 옵티보 여보이 측에는 타격이고 리보캄넬리주맙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점이 다음 주 초반에 HLB 쪽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옵티보 여보이 측이 최근에 그 경쟁자로 대두가 되면서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경쟁은 되지만 타격이 없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아티클 건으로 해서 좀 더 유리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리보캄넬리주맙이 승인받는 과정이 좀 더 빠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옵티보 여보이 측을 의식하지 말고 리보캄넬리주맙의 승인에만 우리가 주력을 하자 이거예요. 승인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인을 받는데 우리는 주력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HLB와 관련해서 다른 재료들이 꽤 나올 거예요. 지금도 주말에도 이런 재료가 이제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자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문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료로 물론 드리고 있고요.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